안녕하세요. 남편, 아는 형부부 양육비 문제로 남편과 다퉜다던 쓰니입니다. 하루 사이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놀랐습니다. 같이 화내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려요. 이후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난 후 오늘 남편에게 당신이 그런 생각이라면 나는 여자 입장에서 임신하기가 겁난다. 당신이 아기를 케어하기 위해 직장 2, 3년 그만둬서 경력이 단절됐다가 갑자기 이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생각해봐. 내가 월 50 줄 테니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. 억울한 상황 아니야. 몸이 안 망가졌어도 그동안 집에서 열심히 육아하며 살림을 병행했는데 돌아오는 게 내 친정 안 돌봤다. 사위노릇 못했으니 이혼하자. 하는 거라면 어떨 것 같아? 일 포기하고 가정을 돌봤는데 당신의 그 노력들은 뭐가 되는 거야? 기분이 어떻겠어? 잘 생각해봐. 나는 당신이 그런 얘기를 하니 출산하기가 무서워. 라고 한 번 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.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네요. 혹시라도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 본인이 먼저 육아휴직에 더해 1년간 휴직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2년 가까이 아이를 케어하겠다고 합니다. 저는 아이가 3살이 돼서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때 육아휴직을 쓰라고요.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시간이 얼마 안 되겠지만 그때 몸 관리를 더 하고 하고 싶은 공부도 더 하라고 합니다. 몸 망가짐 보상이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제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다네요.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게 처음에는 좀 그랬었는데 시간을 두고 한참 설명하고 나면 답은 느리지만 행동이 바뀌는 게 보입니다. 제 말을 듣고 생각해서 행동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. 예를 들어 결혼 후 초반에 저한테 시댁은 가족이니 봐야 되고 처가댁은 먼 가족이다.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기 부모님만 챙기려고 해서 설명하다 싸우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처가댁을 먼저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. 처가댁에 먼저 갔다가 시댁에 가자고 하더니 선물도 양가 부모님 똑같이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저 모르게 친정 엄마에게 전화도 드리고요. 장모님께 전화해보니 이야기하는 게 어려웠어.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챙기게 되는 것 같더라. 근데 너는 초반부터 우리 엄마한테 먼저 전화했잖아. 우리 엄마가 가까이 살아도 시부모님이라 먼저 챙기고 그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마워. 그리고 네가 하는 노력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. 이런 식으로 말했었습니다. 사과하는 게 느려서 그렇지 행동이 먼저 바뀌는 게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 언니 남편이 시댁에 애 안 보여주고 친정에만 보여준다고 표현한 건 출산 직후 제대로 회복하라고 친정 어머니가 거의 3달 정도 집 청소를 해주시고 언니와 아이 케어를 다 했었습니다. 사위 일하는데 잘 못 먹고 다닐까봐 식사를 챙겨주러 오기도 하셨고요. 언니가 결혼할 때 남편 부탁으로 시댁과 같은 아파트에 집을 구하고 2년이 넘도록 일주일 중 하루 이틀을 빼고는 시부모님을 봤습니다. 그래서 멀리 살아 1년에 한두 번 보는 친정 어머니께서 언니가 몸을 회복하는 동안 와 있어도 괜찮다고 하신 거였어요. 그 남편이 먼저 장모님 오시게 하자고 했었고요. 먼 거리에 살고 계셨음에도 평일에 계시다가 주말에는 사위 불편하다고 집에 가셨습니다. 그런데 평일에 장모님이 계시니 언니 남편도 눈치가 보이고 시댁도 마음대로 못 왔다 하더라고요. 그러다 4개월째부터 시댁에서 도와준다고 언니 친정 어머니를 가시게 했답니다. 문제는 시댁에서 도와주시는데 언니가 어떻게 쉬겠냐는 거죠. 결국 아기 케어 남편 챙김에 더해
시부모님 식사까지 매일 다 준비하고 나니 병원에 입원하는 지경까지 갔었습니다. 그래서 아기가 조금 클 때까지 혼자서 케어해보겠다 했었는데 친정만 아기 보여주고 시댁에는 안 보여준다. 부모님이 아기 돌봐줘서 집에서 힘들 게 없는데 며느리 노릇, 아내 노릇을 못한다 하고 욕을 먹었던 거였습니다. 그리고 언니는 육아휴직을 1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남편과 비슷하게 벌었습니다. 근데 일을 나가려고 하니 아기가 2살인데 엄마가 집에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남편과 시댁에서 계속 말했었다고 하네요. 해서 육아휴직 말고 다른 방법으로 1년간 추가로 휴직했는데 둘째가 생긴 겁니다. 언니 남편이 언니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못하게 했었거든요. 저한테도 일 그만둬야 된다는 말을 했었고 저희 남편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서 처음에 이 문제로 저와 남편이 많이 싸웠습니다. 남편도 저런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시부모님도 그 집을 알고 계셔서 그 집 남편과 시댁이 참 너무하다고 하셨습니다. 그런데도 저희 남편은 본인이 객관적이라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다 보니 제 마음이 먹먹해져서 순간적으로 이혼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고민하다 글까지 적게 되었네요. 아무튼 남편에게 차근차근 한 번 더 설명했더니 뭔가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. 정말 생각이 바뀐 건지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은 우선 제 이야기를 듣고 먼저 사과했다는 것에 만족하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긴 글 읽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댓글입니다. 첫 번째. 흔히는 그 언니가 불쌍하죠. 물론 당장이야 막막하고 힘들겠지만 넓게 생각해보면 병신이랑 결혼한 건 둘 다 마찬가지예요. 근데 적어도 그 언니는 탈출했다는 거죠. 그래서 언니를 짠하게 생각하는 게 보이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런 모질이도 못 놓고 계속 데리고 살아야 하는 쓰니가 더 불쌍해 보인다는 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. 남편 놈은 쓰니가 오만정 떨어져서 도망갈까봐 바뀌는 척 생각하는 척 연기를 하는 겁니다. 근데 거기에 또 낚였네요. 다 떠나서 일상생활에서 팸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수준부터가 빼박 제대로 된 놈이 아니라는 겁니다. 저런 놈은 절대 교화가 안 돼요. 똥통에 빠진 김에 거기서 아기 낳고 지지고 볶고 살아보세요. 방생은 절대 금지입니다. 세 번째. 보통 사람들은 남편처럼 저런 말 안 해요. 님 남편은 아예 일반인하고 사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. 님이 속상하다 놀랬다며 아기 낳기 무섭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지금은 당연히 숙이고 들어가죠. 아무래도 뭐든지 겪어봐야 깨닫는 스타일인 듯한데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땐 정말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 번째. 대화가 좀 된 것 같죠? 좀 지나보세요. 도돌이표일 겁니다. 내가 부모도 아닌데 맨날 가르치다가 세월 다 가요.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니 말리진 않겠습니다. 대신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님이 택한 거니 원망 말고 혼자 감내하셔야 할 겁니다. 나중에 글 싸지르지 말기로 약속하세요. 다섯 번째. 추각을 읽고 든 생각이 아기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몸 회복하고 자기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 머릿속이 꽃밭이다 싶네요. 그리고 여자가 처음 출산하면 그냥 교통사고를 당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. 온몸이 만신창이인데 그걸 왜 3년 뒤에 어린이집에 보내고 몸을 회복하나요? 님 글처럼 산뜻하게 모든 계획이 순조로우면 대체 왜 인간들은 세대를 거쳐가며 육아에 힘들어할까요?
남편이 먼저 육아휴직 쓰면서 아이를 케어할 때 난 아이나 집안일에 손 떼고 방에 들어가 있겠다. 모든 케어는 당신이 해라. 이게 오케이 된 것도 아니고 2년 6휴만이 살 길이 아닐 텐데. 거기다 육아휴직을 남편이 먼저 쓴다는 것도 장담할 수 있나요? 제발 넓게 생각하세요.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